체류탄 자욱한 캠퍼스, 그것이 가장 기억나고, 늘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휴교, 1학년 때 한 달 휴교했고 2학년 때는 제가 잡혀가서 한 달 휴교 당했고 3학년 때는 12월부터 12월 초까지 문 닫았고 4학년 때 되니까 5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학교 문을 닫았고 다시 12월 초부터 문을 닫았으니까 이 학교를 매년 휴교가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류탄하고 휴교 두 가지 생각.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정 선생님, 유신체제형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한희석 교수하고는 같은 대학교 다녀가지고 똑같은 경험인데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이 폭력적인 군사교련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까지 머리를 깎아서 문무대 보낸 일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한희석 교수 비슷한 경험인데 학교에서 경찰이 상주했고 돌 던지다가 잡혀가서 1년 동안 학교에서 쫓겨났는, 어찌 보면 최근에 박 변호사 같은 이야기 나옵니다만 제명처분, 저는 제명은 아니고 무기징역 처분. 그래서 그 젊은 학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성이 생각이 납니다. 예, 김재용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저와 함께 제일 연장자 같아요. 왜냐하면 유신체제 전에 잘려버렸거든요. 유신체제형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유신체제하면 저는 중앙정보부, 보안사, 청와대 경호실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과점하고 마쿠 배후 조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저는 그 체제폭력, 고문, 악행, 국가폭력은 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신체제 박정희 권력 그 시대에 그거는 고도의 뷰로크라시였다. 고도의 전문가 참여 체제였다. 그래서 그런 절대 권력이 그나마 장기간 버틴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문가, 대학 교수, 또 이름 있는 언론인들이 다수 참여한 부역자로 협력한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신화가 오래가는 것이고 체제 청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영향력을 쥐고 있었던 계층이 고대 전문가 집단이 학자와 언론인들이 다수 참여한 그런 체제였다. 그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한국의 지식인 다른 건 아니다. 한국 지식인 사회가 박정희 권력 아래에서 굉장히 분열적이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아투이 선배들과 해직 교수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을 휘두른 참여 지식인들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임지봉 교수는 유신체제형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 제 흰머리와 느린 말투 때문에 제가 유신 때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고요. 박정희 대통령 앞에는 항상 우리 교사 담임 선생님께서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이라 영도자라는 말씀을 붙이셨던 그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헌법하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헌법 위에 있는 우리 민족의 영도자라는 식의 교육이 행해졌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유신체제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또 국민교육원장을 전체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우다가 틀려가지고 이제 야단 맞던 일, 그런 것, 또 반공을 강조해가지고 반공 포스터를 그리라 그랬는데 김일성, 김정일을 그냥 사람같이 그린 친구가 있었는데 좀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그려야 되는데 눈도 이렇게 찢어지고 눈동자도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정상인처럼 그려서 담임선생님한테 꾸중을 듣던 친구도 생각이 납니다. 예, 초등학생인데도 제일 실감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은 김두식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도 유신 헌법 아래에서 초등학생이었고요. 저는 교사 부모님 밑에서 커서 아주 굉장히 평화롭게 자란 편인데
경찰관이 사실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늘 방문해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분에서 방문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 외삼촌이 6.25 때 월북을 해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러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독재 체제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애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경찰관이 간 다음에 우리 집에 그 독특한 분위기 같은 거를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 예, 마지막으로 김진방 교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유신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경작을 하기로 운명지어진 것 같은데 수출 입국을 주제로 웅변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자리에 초등학생이었던 분도 있고 유신 지지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90년대 대학 강의할 때 유신 시대를 설명할 때가 되면 꼭 학생들한테, 특히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11.6이 났을 때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은 권인숙 씨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암흑천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엉엉 울었다. 이런 학생이 90년대 초에는 반이 넘었고 90년대 중반 이후는 점점 내려가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권인숙 씨처럼 나중에 다 맹장이 됐다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이런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론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8분을 넘어서는 안 되고 2분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5, 6분 정도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먼저 자유민주주의 논쟁과 역사교과서 관련된 자유민주주의 논쟁과 관련해서 임지봉 선생님하고 김재용 선생님, 김두익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먼저 토론자들이 말씀하시고 발표자가 그 다음에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용 선생님이 벌써 말씀해 주시죠.